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10월 2일에 두어졌던 여자 바둑리그 16라운드 오유진 9단과 김경은 5단의 대국인데요. 자, 아무래도 오유진 9단 최근에 상승세, 페이스가 무섭기 때문에 김경은 5단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었었는데 김경은 5단도 최근에 기세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과연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김경은 5단이 흑이고 오유진 9단이 백이었는데요. 자, 초반은 양화점으로 무난하게 시작을 했고요. 자, 이 장면에서 뭐 흑은 걸쳐갈 수도 있고 3-3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3-3에 들어가자 맞고 밀어 올릴 때 늘고 날일자를 두면서 좌 쪽은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걸쳐갔을 때 김경은 5단이 한 칸으로 받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이 한 칸은 백에 다가오는 수가 조금 싫기 때문에 자주 두어지진 않아요. 물론 상황에 맞게 세력을 선호하는 기사나 두터움을 선호하는 기사들은 한 칸 뛰어가는 수를 두어 가는데, 보통은 인공지능도 날일자를 추천하고 백이 붙여서 온다면 이런 식 뭐 2단 젖혀 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뚫고 나가서 싸우는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김경은 5단의 선택은 한 칸 뛰는 수였고요. 자, 한 칸 뛰자. 네, 이곳 우상 쪽을 3-3 들어가고 맞고 밀 때 늘고요. 날일자를 두지 않고 한 칸 뛰어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우상과 이 좌쪽 3-3을 파먹은 상태에서 김경은 5단이 하변 쪽 백이 벌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변 쪽 백한점을 공격하는 수를 선택을 했죠. 뭐 이 수로는 붙이고 늘 때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이 두 점에 대한 공격 자체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은 5단 붙이는 수를 생략을 하고 먼저 그냥 공격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백도 이 한 점을 뭐 바로 살리는 수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유진 9단도 바로 빠져나가는 거는 방금처럼 빠져나갔을 때 흑이 날일자 정도로 둔다면 아무래도 백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두 가지 돌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오유진 9단 일단은 이 한 점을 가볍게 보고 다가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다가가자 붙이고 느는 활용을 해두고 이곳을 날일자로 두면서 어떻게 보면 흑의 강력한 모양을 만들어두고 이 한 점을 한 번 더 두면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우아 쪽의 주도권은 흑이 확실하게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어하자 입구자로 두텁게 지켜주고요. 자, 이 수만 보더라도 오유진 9단의 스타일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은 우변 쪽을 조금 들어가고도 싶은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우변 쪽을 깨면은 그냥 끊어서 백두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변 쪽을 깨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우상 쪽 두 점이 잡히면서 흑이 자연스럽게 그 안형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집과.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건 별로다. 그래서 오유진 9단 두텁게 입구자로 지켜주었고요. 자, 여기서 인공지능의 판단은 그냥 두 칸 벌리면서 우변 쪽을 계속해서 키워가라고 하고 있는데 김경은 5단이 살짝 욕심을 부렸어요. 자, 이곳을 젖히고 호구 치는 교환까지 하고요. 이제 단수 치면은 세 칸을 벌리던지 두 칸을 벌리면서 이 호구 모양 자체가 변 쪽에 한 발 더 와 있게 되면서 이 변의 집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뭐 때려내면은 호구 쳐서 지키면 되고요. 자, 하지만 오유진 9단도 최근에 기세가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우변 쪽을 들어가는 게 이 젖지만 방보다는 지금은 우변 쪽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변 쪽을 들어오자 입구자로 귀 쪽을 지켜두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왜 넓은 쪽에서 공격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흑 입장에서는 이 우상 쪽을 젖히는 수 자체가 이 다가가는 수랑 거의 맞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이 젖히는 수가. 그리고 이 변 쪽에서 다가오게 된다면 백 입장에서는 지금 눈목자 정도 한 방 선수 교환을 해주고 폴짝 뛰어나가게 된다면 흑이 실전에서 입구자로 귀 쪽을 지킨 것과 비교했을 때 흑의 집 모양이 많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변에서 다가와서 얻은 집보다 이쪽을 깨진 게 더 크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귀 쪽을 지켜두어야 되고요. 백이 벌리면은 이렇게 젖혀서 살아주면 되고, 백이 단수 치면은 그 다음에 다가가면서 양쪽에
벌려둘 자리를 없애면서 백도를 공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유진 구단도 일단 중앙 쪽으로 한 칸 뛰어나가자, 네, 이렇게 밭전자 행마로 흑의 우하 쪽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김경훈 오단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바둑이 몇 수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흑은 우하 쪽 모양과 좌 쪽 실리, 그리고 백은 이 하변 쪽 실리와 이제 우상 쪽 실리, 그리고 상변 쪽은 백의 주도권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역시나 5대5의 바둑이지만 팽팽한 전투가 예상이 되고요. 자, 이제는 두 칸 벌려서 살아두자. 자, 이곳을 한 번 더 밀어가면서 이 우상 쪽 5점은 단수를 맞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간다면 오히려 역으로 백의 우변 쪽 돌들을 압박을 하면서 쉽게 타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유진 구단도 이곳을 젖히고 있는 선택을 하는데요. 있는 수가 살짝 아쉬웠다 볼 수 있어요. 이 수로는 한 번 더 밀어두고요. 흑이 두 점머리 맞을 수는 없겠죠. 두 점머리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는데 단수 한 방 쳐두고, 자, 이제는 아까와는 얘기가 다른 게 이곳을 끊어 싸우는 거는 백 입장에서는 두 점을 그냥 버려버리고 우상 쪽 5점을 잡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자, 이 진행은 물론 흑이 약간의 패맛을 남겨두고는 있겠지만 거의 잡혔다고 본다면은 집으로 흑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단수 쳤을 때 이 정도로 살자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백이 이어서 지켰다면은 확실히 백은 두터움과 이 단수 한 방도 집으로 10집에 가까운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집으로도 이득을 보고 두터움으로도 이득을 봤기 때문에 확실히 초반 포석 단계에서 오유진 구단이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곳을 이어준 수가 살짝 완착이었고요. 자, 김경훈 오단도 이제는 젖혀서 살아두어야겠죠. 자, 이 젖히는 수가 왜 계속 제가 가치를 강요하냐면, 백이 지키면은 이제는 한 칸 뛰었을 때 흑이 확실하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그리고 집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그래서 이곳을 젖혀가면서 어쨌든 5대5의 균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사는 흑백 모두 이 우하 쪽의 집 모양이 얼마나 집이 될 건지가 서로 간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오유진 구단 급소자리 한 방 가면서 흑의 모양을 깨자고 하고요. 자, 김경훈 오단이 이곳을 두면서 이제 밀면은 막고 이곳을 밀면은 이곳을 막으면서 집을 지키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오유진 구단도 일단 우하 쪽부터 응수타진을 통해서 여기까지 활용을 해주고 흑이 어떻게 봤는지 본 거예요. 물론 두터움으로 보자면 여길 있는 게 맞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단수치고 입구자 두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뒷맛이 있고, 지금 당장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일단 흑의 집 모양이 커 보이긴 하지만 일반 가고요. 백도 우하 쪽 흑의 집 모양에서 7집이나 내고 흑의 집을 깼기 때문에 이 변화 자체는 흑이 조금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김경훈 오단도 다 잡으러 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 이곳을 한 번 더 째고 나오면서 흑의 모양을 일단 나쁘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밀어간 수가 좋았어요. 자, 밀었을 때 막지 않으면 바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러나는 거는 하나 끊기고 이런 식으로 뚫려서는 흑의 모양이 다 깨졌기 때문에 두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김경훈 오단이 초반부터 빠르게 오유진 구단의 돌을 공격하면서 승부수를 띄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 젖혀두고 막을 때, 밀 때 이곳을 막으면서 어쨌든 백돌에 대한 포위는 성공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잡힐 돌은 아닌데 어떻게 사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돌이 잡힐 돌은 아니에요. 백의 선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실전 진행 먼저 보시자면 오유진 구단이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옹색하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집을 내고 새 집을 내고 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 아래쪽 한 점이 잡히면서 흑 입장에서는 선수로 아래쪽 한 점과 아까 잡아두었던 귀가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집으로도 뭐 크게 깨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선수까지 잡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기는 했지만 확실히 흑이 우세를 잡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백은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자, 일단 이 들여다보는 교환 자체가 대학수였어요. 이 수로는 가만히 입구자 정도로 두어가고요. 자, 흑이 잡으러 오는 선택을 한다면 이곳을 한 번 더 잇고 이을 수밖에 없겠죠. 환격이라. 자, 여기를 찔러 간다면 오히려 흑이 대책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역으로 흑의 모양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두어갈 수가 없고요. 자, 그렇다면 흑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느낌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 자체로 백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길 끊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집 모양을 없애면 단수 치고 때리면서 살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백이 한 점이 안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백의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오는 것도 여기만 붙이고 둘 때 이런 식으로 한 점을 끊어 잡으면은 역시나 쉽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입구자를 두는 게 모양의 급소이자 하변 쪽 한 점을 안 뜯겨 잡히는 좋은 맥점이었는데 오유진 구단이 찾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겨우 살자고 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선수로 한 점을 잡고 선수를 잡은 김경은 5단이 이곳을 밀어가게 되어서는 확실히 흑의 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바둑도 굉장히 재밌는 게 타겟 사는 데만 너무 급급하면 주변의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한두 점씩 뜯기게 되면서 집으로 손해를 봐요. 그래서 메인 돌들은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외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상대방 흑 입장에서는 돌을 잡지 않고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하실 때도 항상 최선의 타겟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곳을 두텁게 밀어가자 젖히고 2단 젖히면서 어쨌든 오유진 구단도 상변 쪽 또는 우상 쪽 흑돌들을 공격해야 되는 입장인데 흑돌들은 아까 제가 거의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약간은 신경 쓰이는 장면이 백돌들이 오게 됐을 때 백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잡으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흑도 이렇게 두면은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유리한 입장에서 이런 변수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겠죠. 자, 하나 끊어주고 잡을 때 이곳을 끊고 느는 수가 정확했고요. 자, 백도 여기를 잡고 싶지만 단수 한 방 맞고 여길 때려버리면 A돌이 생각보다 두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때리는 수가 정수고요. 자, 이곳을 딱 축으로 잡게 되니까 이제는 이 흑돌들도 걱정할 게 없어졌죠. 자, 오유진 구단 좌상 쪽을 벌려가면서 이제 집으로 추격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김경은 구단도 최근에 페이스가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급소자리 한 방 달려가고요. 자, 뻗을 때 맞고 밀 때 이교환까지 해두고 나서 딱 날일자로 다가가게 되니까 흑돌들이 축으로 한 점을 잡은 백돌 그리고 벽이 생기면서 이제는 상변 쪽의 주도권이 아까 초반 중반만 하더라도 백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변 쪽 마지막 백의 주도권조차 흑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확실히 흑이 계속해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집 차이는 지금 흑이 한 6집에서 7집 정도로 굉장히 좋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어깨 짚고 한 칸 뛰어가면서 이제 상변 쪽 백의 집 모양을 지어놨기 때문에 중앙 쪽의 흑의 모양을 키워가면서 어느 정도 이 두터움이 집으로만 된다면은 흑 입장에서는 질 수 없는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한 칸 뛰어가자 오유진 구단도 날일자 눈목자로 중앙 쪽 흑의 모양을 지어가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경은 5단 두텁게 째고 나가자고 하고 자연스럽게 붙이고 될 때 한 번 더 두텁게 상변 쪽을 지켜주게 되니까 이제 백 입장에서 이 바둑을 이기는 경우는 이 흑세점을 잡거나 아니면 이 좌변 쪽 아니면 중앙 쪽에서 엄청난 큰 득을 봐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곳을 들어가면서 세 점에 대한 압박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한 칸 뛰면서 이런 모양이 굉장히 두텁고 안 끊기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뛰어갈 때 백이 한 번 더 이제 중앙 쪽으로 돌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여기 약점이 있다고 지키는 수는 막히는 순간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쪽을 달려가지만 김경은 5단이 붙이고 끊는 선택이 거의 이 바둑을 결정짓는 결정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뒤로 물러나는 거는 저 귀쪽 한 점이 잡히면서 이제는 이 흑 4점을 크게 잡더라도 바둑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여기에 단수 치자니 있고
끊고 이으면은 역시나 끊는 약점이 노출되면서 백이 버텨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전처럼 있는 게 정수기는 하지만 있는 수 선수 교환하고 요석 한 점을 넣으면서 딱 연결해서는 백의 약점도 노출이 되고 지금 흑은 하변 쪽 한 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중앙흑돌들은 약점이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돌입니다.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과 흑이 서로 하나씩의 곤말을 가지고 빠져나오게 돼서는 확실히 흑이 질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부분적인 맥점으로 붙여가는 맥점을 찾지만 여기서 오유진 구단이 이곳을 막은 수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어려운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수로는 일단은 치받아서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흑의 모양을 조금이나마 나쁘게 만드는 게 좋았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입구 뭐 잡을 때 그냥 입구자를 주는 게 낫겠죠. 둘 때 뭐 막으면은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어쨌든 백도 중앙 쪽에서 조금이나마 득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득을 봤다면은 집 차이가 그래도 한 두세 집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유진 구단의 이제 강점이 끝내기이기 때문에 역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아쉽게도 오유진 구단이 이 끊는 수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여기를 그냥 맞고 단수 한 방 맞고 이제 지킬 수밖에 없죠. 중앙 쪽을. 그런데 여기 끊는 수가 있다고 지키자니 입구자를 주는 순간 어차피 잡힐 수밖에 없는 돌입니다. 자, 그래서 끊어가면서 마지막 바꿔치기 형태로 좌변 쪽 백의 모양을 키우고 이 중앙 쪽 돌이 잡히는 선택을 했지만 좌변에 비하면은 중앙 쪽 돌들은 이 돌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20집이 넘는 엄청나게 큰 자리예요. 그런데 좌변 쪽은 20집이 낮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집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에 이 좌쪽 돌들마저 확실하게 살아간 김경원 5단이 흑불계승으로 오유진 9단을 꺾고 기세 좋은 페이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둑 보면은 초반부터 김경원 5단이 조금 빠르게 자기 모양에 들어온 오유진 9단의 돌들을 공격을 하면서 서로 간에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오유진 9단이 이 입구자로 지켜가는 이 자리 입구자로 지켜가는 수를 조금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 공격 이후로 김경원 5단이 확실하게 판을 두텁게 정리해 나가면서 결국에 중앙 쪽 오유진 9단의 대마를 잡으면서 승리를 거둔 바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김경원 5단 최근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가 무섭습니다. 그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거의 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앞으로도 김경원 5단의 승리가 계속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흑백 바둑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그 손가락 따봉 표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